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이자 당면 과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장기적이고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인구 문제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천군입니다. 네, 화천군의 멋진 소개 영상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최문순 화천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천의 발전 전략 함께 논의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승구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승구입니다. 네. 최문순 군수님, 이승구 교수님 모시고 살기 좋은 도시 화천, 위기를 돌파하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군수님, 어제부터 민선 8기 2주년이 됐고요. 취임하신 지 딱 10년 됐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화천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이행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회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별한 소감의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제가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그간에 우리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민선 8기 군수의 공약사항이 46개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되고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알찬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네. 화천하면은 또 교육복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올해 초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지자체 주도의 온종일 돌봄 시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배치마킹하러 많이들 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는지요?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제가 8년 전부터 계획하고 이렇게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만에 이것이 준공이 됐는데요. 맞벌이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애완을 위해서 아이들 온종일 돌봄 시스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우리 화천 중고등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센터가 없었어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돌봄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착공을 못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행안부에서 108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비 108억 원을 지원해서 도합 216억 원 갖고 사업을 착공해서 지난달 2월 달에 준공을 받습니다. 여기 돌봄 시스템을 한다면은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모셔다가 외국인 교사 1명, 한국인 교사 1명 투 담임제로 해갖고 외국어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문화로서 외국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 중고등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현대식으로 많이 만들어줬고, 또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학습할 수 있는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또 주거를 아우르는 하나의 패키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천군의 교육 정책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예, 돈 없어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성년되면서 화천군 공무원으로서 뭐 직원을 했다가 계장을 했다가 과장을 했다가 예, 또 부군수하면서 내가 평소 생각했던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화천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2014년 민선 6기 군수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과를 우리 조직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과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산후조리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 없는 아이들도 가정이 힘든 아이들도 있는 집 아이처럼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우리 화천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국립대학 구분하지 않고 학교에 납입하는 등록금 100% 다 대줍니다. 예, 그리고 대학이 화천에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춘천 등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려면 먹고 자야 하는 반값이 필요해요. 예, 그 반값도 월 50만 원 한도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해외 유학이 필요할 시에는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 다 대줍니다. 그리함으로써 화천 아이들이 화천에 사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또 돈 없다 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플러스 돌봄은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만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제 신혼부부가 걱정되는 게 주거 문제입니다. 그런 주거 문제를 개인이 하기 사실상 어려우니 우리 군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줘서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주자. 예, 다만 기능중은 임대료가 비싸서 생활에 부담감이 가니 임대료의 90%를 감면해주고 10%만 받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월 30만 원을 내면은 27만 원은 감면해주고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고 살아라. 예, 신혼부부에 대해서 그 5년 동안 살아라. 라고 주는 겁니다. 예, 근데 5년 동안 아이 하나 낳았잖아요. 5년 또 연장해 준다. 또 아이 둘째 낳았잖아요. 또 예. 5년 연장해 준다. 셋째 낳았잖아요. 또 5년 연장해 준다. 넷째 낳았잖아요. 그럼 또 5년 연장해 준다. 이러므로써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도 가고 젊은 층들의 신혼부부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거 정책 문화도 현재 추진하고 있어갖고 이것은 이제 현재 계획은 다 되고 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복지부의 사회보장법이라든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조례 만들어서 발표해서 돈이 없어도 결혼만 하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교육, 돌봄, 주거 문제를 패키지화 시켜서 안정적으로 복지 화천을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화천의 교육복지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화천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더라고요. 향후 3년간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텐데 화천이 이 기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가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축하받을 충분한 그 경우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화천에서 살고 싶고 또 지속 가능하게 우리 후손도 그 연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그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되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이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육성이 되어지고 또 육성된 인재들이 결국은 지역에 정착하면서 자긍심 넘치는 도시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또 이 정부 방향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예. 하지만 정부 정책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 영향력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 산업을 육성시키고 정말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큰 그 개념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총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결국은 정주하고 싶고 살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도 그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졌는데 모든 17개 광역지자체가 뭐 같은 개념의 혜택을 받게 되어졌고 규제는 좀 완화됐지만은 정부의 경제적인 투자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볼 때 경기나 아니면 전남 이런 지역도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들을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경남의 남해 같은 곳도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또 산업 공동체, 그다음에 지자체가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IT와 또 관광과 수산업이 연계되어지고 있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천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천의 그 산업 인력, 그다음에 그 산업 자본, 그다음에 다양한 자본들을 최적으로 조합을 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아마 전 단계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초반에 만족하지 말고 그 궁극적인 목적까지 가기 위한 좀 더 많은 좀 투자와 관심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화천군의 교육복지 정책 보니까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게 교육이라든가 돌봄 정책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거 대책까지 이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공공주거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청년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됐을 때 242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70세대를 우선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H공사와 협력해서 760억 원에 투자해서 임대주택 252세대를 현재 짓고 있고요. 간덕면 간청리에 춘천사 20% 정도 거는데 택지 10만 평을 확보해서 약 100세대 정도가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택지 개발해서 또 분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천은 적경적이고 있기 때문에 군 부대가 많고 또 군인 가족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문제도 군인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크게 모자라요.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BTL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한 3,800여 세대 군인 아파트를 해서 군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4,200세대의 아파트가 또 주거 단지가 조성이 돼서 명실공히 이제 교육 문제 걱정 없고 돌봄 문제 걱정 없고 주거 문제 걱정 없는 그러한 우리만의 화천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화천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돌봄이라든가 주거를 더해서 그 정책을 확장을 해나가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얻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뭐라고 보세요? 그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근데 과연 요새 MZ세대라든지 신세대들이 여기에 만족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고려할 사항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살고 싶은, 정주하고 싶은 그 도시를 좀 따져보면 지금은 궁극적으로 그 헤이 도시, 마이스 산업 도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콜로라도의 아스펜이라든지 스위스의 우리가 다 아는 다보스, 또 일본의 유후인, 이런 도시가 화천과 같은 그 안에 휴양 또 관광 레저 도시였었는데 궁극적으로 헤이 도시, 마이스 도시를 꿈꾸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데 앞으로 이런 방향성이나 비전까지도 명확하게 그 인지가 되어지고 확보가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적인 그 위상이 좀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화천은 과거에는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비몽문화재의 도시, 전쟁의 도시에서 산촌 숙제를 베이스로 해서 관광 레저, 살기 좋은 도시, 과연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개념인데 과연 그 비전은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과연 어떠한 비전을 갖는 교육 정책과 또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뭐 아까 뭐 유학도 말씀하셨고 대학 그 등록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가장 큰 목적은 이주하고 정주하는 도시 화천을 만들어서 인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결국은 핵심이 되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좀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또 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돈 없는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한테는 충분히 그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좀 전략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 좀 부연 이해를 설명 좀 돕기 위해서 해주실까요?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예. 부가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도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60년도 후반, 70년도 초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학교하고 저희 집하고 8km가 돼요. 근데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농사꾼의 아들이다 보니까 예. 아침에 학교 8km 버스 타고 가는데 올 땐 걸어옵니다. 20리길인데. 예, 20리길을 예. 2시간 걸려요. 뛰면 1시간 40분 그렇죠. 걸리고. 그 2시간을 걸어서 집에 와서 공부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중간고사 시험 보려고 갔는데 시험지를 다 받고 이름을 쓰려는데 담임 선생님에서 시험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 왜 뺏었습니까? 그랬더니 등록금을 못 냈기 때문에 시험 볼 자격이 없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예.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바지를 붙들고 울었어요. 등록금은 아버지가 낼 거니까 나 시험만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조그맣게 선생님이 벌렁 들어가고 바깥에다 버렸습니다. 내놓은 게 아니라 버렸어요. 예. 그리고 집이 2시간을 걸어가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분했고 이 세상에 살기가 싫었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돈 없어도 마음껏 공부했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화천군청 공무원이 들어와서 점점 지원해서 계장, 과장으로 가니까 아, 이런 세상 만들어야겠다.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2014년도에 군수 출마를 결심하고 군수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지 안 거둔지는 전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희망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좀 교수님께서 말씀은 후에 정주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화천은 적경 지역이에요. 이 강원도도 후방 지역, 춘천이나 원주, 행성하고 다릅니다. 적경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예. 지역 정주의식 개발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제한이 있습니다. 군사 보호 시설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화천군의 교육 슬로건은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서 화천에 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나가라.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미국 워싱턴에 가 살든지 일본 도쿄에 가 살든지 영양껏 가르쳐줘서 살으니까 너네 영양껏 살아라. 다만 우리는 화천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한 화천 사람이라는 인식만 갖고 살자라는 예. 것입니다. 앞서 정주의식 학교 고치기 위해서 지금 화천은 6.25 전쟁에서 수복돼서 주어진 구호주택이 많습니다. 예. 집 수가 모자라니까 살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회부해서 4,200여 채의 집을 만들어놓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이 산업 부분이든지 직업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화천에 들어와 사는 게 사실 산업 경제적이라든지 어느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나가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라. 다만 화천이라는 생각만 잊지 말자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또 후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그것이 곧 화천의 자산이고 화천의 큰 힘이 될 것이라 예.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군의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화천 군민들이 화천군에 바라는 점, 또 궁금한 점은 뭘까요? 직접 만나서 목소리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불편한 점이나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아플 때는 응급실 갔다가 보건소 갔다가 춘천으로 나가요. 응급실이 없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장이 조금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나와야 돼가지고 좀 불편해요. 큰 공장 같은 거 뭐 젊은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할 만한 그런 일자리는 없어, 공장은. 그래 그거는 좀 원해. 좀 청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젊은 층들이 좀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원천리 그쪽에는 애들 놀이방 같은 게 있거든요. 공급방 겸용으로 해가지고 저희 동네가 이렇게 노동리거든요. 없어요 아예.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있는 애들도 좀 챙겨줬으면. 화천 군수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인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지금 물을 여기서 배관으로
해 가려고 그러는 건가? 피해만 없고 그러면 또 그것도 뭐 그런 게 진짜 궁금하네.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27사단이 해체되면서 인구 수가 많이 감소하고 그랬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산업단지 들어와도 괜찮고 거기에 이렇게 만약에 하나 들어오면은 화천 주민들이 얼마나 그쪽으로 이제 취업이 되는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하죠. 한 주민께서 27사단 해체되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지역 침체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군수님,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예. 그 27사단이 일개 사단이 해체됨에 따라 갖고 이런 표현 드려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천군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 정부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한 2,700명, 한 10% 정도 줄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25%에서 30% 감소가 되니까 주민들이 저러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해면 사창리에 있는 비행장이 현재 부대가 철수했습니다. 예. 그 비행장 유부지에다가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고용 창출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비행장을 딴 데로 이기는 대체부지 조성을 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다가 말다가 좀 아주 미온적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화천군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안 해주면 관둬라. 우리 화천군 내로도 별도 대책을 취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책을 자구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문제는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해서 어차피 화천은 인구수보다 군인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서로 화합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없고 예. 또 지역 경제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다시 짜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댐 얘기도 나왔는데 뭐 이로 인해서 지역의 피해가 상당한데 또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합리적 대안이 절실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문제를 좀 보다 세심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화천댐은 1944년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댐이 준공돼서 만들어진 예. 댐입니다. 한 80년 됐죠. 근데 80년 때 6.25 전쟁 게 이북에 있었어요. 예. 근데 6.25 전쟁 때 댐을 폭파하기 위해서 폭격도 맞은 댐입니다. 근데 85년도 이 전후에서 평화의 댐을 질 적에 물을 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댐에다 또 구멍까지 뚫어서 5개가. 예.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몇백 년 이렇게 영구히 갈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근데 화천댐이 생기면서 80년 동안 얼마나 안전한지 앞으로 얼마나 더 안전한지 이거에 대한 정부에서 발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화천댐은 10억 톤이라는 물 폭탄을 가두고 있는 댐입니다. 근데 안전 문제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좀 짚어본다면은 6.25 전쟁 이후 수복됐을 적에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수력발전소가 그거 하나를 했었습니다. 화천발전소가 저희 다닐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댐입니다. 발전량도 가장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했기 때문에 화천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이 전국 발전소 생산량보다 극히 미묘합니다. 예. 특히 이북에 금강산 댐이 생김으로써 이 발전 원수가 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오는 원수거든요. 이 물길이 서에서 동원산 쪽으로 물을 뺍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생산량도 상당히 크게 30% 이상 줄었습니다. 발전소로서의 기능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화천 발전소 댐이 생김으로써 그 안에 지역의 22 지역의 경제적 창출 가치가 1년에 한 480억 정도 됩니다. 예. 이건 완전히 화천 경제 치명적인 손실을 주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한 80년 동안 감당하고 살아왔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경기도의 어느 시군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뭐 500조 들어간다 하대요. 예. 화천 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일방적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단지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최소 100년 이상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간 480억 대는 그런 피해의 화천군에 대해서는 이런 망구 얘기도 없었습니다. 강원도에도 협의가 없었어요. 일방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화천 군민들은 화천댐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화천군에 연간 48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뭐라 그럴 거냐. 예. 여느 동네 잘 살기 위해서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는 의견이 예. 상당히 팽배해 있고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도 없는 화천댐을 철거하고 예. 그 안에다 집 짓고 길 내고 우리 편안하게 살겠다. 예. 그런 여론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좀 더 네. 고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화천군 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천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에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군수님, 화천의 스포츠 마케팅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네,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아, 파크 골프 말씀하시는 예, 분이요? 예. 네. 제가 파크 골프 친지 한 3년 됐습니다. 예, 예. 어느 분이 이제 권유해서 파크 골프를 쳤는데, 예. 아, 그 노인들이 하는 걸 왜 하냐고 안 했었어요. 근데 예. 잠깐만 쳐보라고 권유해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네. 가만히 몇 번 쳐다 보니까 아, 이거 산업화시키고 뭔가 좀 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몇몇에게 전국의 파크 골프장을 순회해서 확인하고 와라. 파크 골프 치는 사람들이 불만이 뭔지,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파크 골프 대회를 좀 확인 좀 해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를 받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파크 골프장이 이제 자치단체에서 한 건 없고 각 클럽에서 이렇게 좀 아주 울망졸망하게 해갖고 슬로프도 러프도 좁고 짧고 그러다 보니까 오비가 많이 나니까 재미가 없고 힘들어 하시더라는 얘기가 많이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회도 전국적으로 대회가 뭐 시상금으로 따니까 다 쫄망쫄망한 대회다. 예. 아 그래? 그래서 요걸 아마 산업화 시켜봤으면 좋겠다 하면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해서 54홀을 전국에서 가장 크고 넓게 또 길게 파크 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쳐서 속이 시원할 정도로 예. 그렇게 파크장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대회도 전국의 대회는 몇 배의 크게 시상금을 걸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물밀듯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예. 연습받았고 그 대회에 참여하고 지금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성지순례라든지 예. 또 불교 다니시는 분은 인도의 그 성지순례 가는 식으로 예. 파크 골프 치는 사람들이 화천 파크장에서 파크 치는 게 참 재미다. 예. 개인 모임하듯이 동남아 여행 같이 그렇게 하고 오고 있어갖고 우리 파크장으로 통한 지역 경제 효과가 상당합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 100만 명이 넘게 오는 산천어 축제가 화천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가성비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보다 훨씬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서 예. 파크골프를 통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 건강에도 정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7월 8일 예. 며칠 안 남았죠. 7월 8일 날 화천군청 파크 클럽 팀을 창단합니다. 예.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함으로써 파크 골프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도 다지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예.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요즘 사실 화천하면은 산천어 축제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만 있다고 생각한 건 큰 오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계절 스포츠 대회로 연중 활기가 넘치는 화천. 스포츠 마케팅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체류 관광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뭐 조금 전에 팝골프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 동원하고 예.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추진 중이신 거는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전국의 파크 골프장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400개가 넘습니다. 맞네요. 예,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 그 60개소가 더 추가되어지고 총 700개 홀이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강원도만 하더라도 저 강원도 예산 심의위원인데 모든 지자체 예산의 핵심이 그 파크 골프장 만들겠다라고 신청하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는 게이트볼장 위주로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파크 골프장. 그래서 강원도만 하더라도 36개 소호가 지금 운영 중이고요. 양양만 하더라도 45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하천부지 공간들이 전부 다 그 파크 골프장화가 되어 가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송호지만 이 송호가 화천에 오면은 산천어가 되어지고 그 특이한 어떤 지역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이벤트가 되어졌듯이 이 파크 골프도 화천에 들어오면 뭔가 독특하고
색다르고 차별화된 이런 산업화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지속 가능성과 체류형을 위해서는 파크골프도 야간 관광이 필수적입니다. 예. 예, 강원 그 관광공사 통계에 의하면 그 체류 일수가 야간 관광을 통하면은 한 8일 정도가 더 증대가 되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행객 중에 그 야간 관광을 체험하는 그 율이 60% 정도가 되어지는데 예. 과연 지금까지 화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그 야간 관광, 숙박 관광을 체험한 그 퍼센테이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도 면밀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를 예. 위해서는 그 야간 문화 예술 상설 공연이라든지 또 문화 야시장 그다음에 MZ 세대를 위한 그런 최첨단 그 야간 문화 공간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올해가 문체부 야간 관광 그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예. 자, 스포츠 관광.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뚜어드 프랑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자전거 경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 DMZ 관련된 그 자전거 경기가 우죽순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 묶어서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그랑폰도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고 추진한다고 얘기하듯이 그 DMZ 그 그랑폰도를 예. 화천이 좀 중심이 돼서 한번 육성하고 발전시켜 보는 것도 예.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제가 좀 말씀 좀 예,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시청자들이 오해할까봐 좀 바로 예. 잡아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송어가 아닙니다. 송어 다르고 산천어 다릅니다. 예.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험 관광이라는데 예. 현실로 와보십시오. 예. 파크 골프 대오는 사람들이 한 달, 보름, 최소 열흘 이상 있어요. 예. 대회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서울 사는 분들이 집 사고 있습니다. 전세 예. 받고 있습니다. 예. 파크장, 골프장 인근의 토지값이 5배, 6배씩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천도 집진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체험 관광이 MZ세대라는데 MZ세대 대수는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있어요. 460의 초등학생들이 이걸 합니다. 예.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요. 예. 지역에 주들어가는 군인들이 이걸 해요. 화천군 공무원에 갑니다. 전 국민이 해요. 파크장 10,000원짜리 하는데 파크장 많은 거 아닙니다. 파크 인구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파크장 태부족이에요. 이 얘기는 말씀드리신 사항은 교수님이 어디 근거하시는지 모르지만 파크 치는 동호인들 말씀드려보세요. 서울의 파크장 태부족합니다. 서울의 몇 개 구 중에서 파크장이 없는 구가 19개, 20몇 개 구 중에서 마땅치도 않아요. 땅이 없다 보니까 졸목졸목 가니까. 예. 그러니까 화천의 파크장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일본 파크 골프가 일본에서 발상했습니다. 일본 파크장 가봤어요. 회원이 200명입니다. 공식 회원이. 예. 파크장에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만이 어르신들만 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젊은이를 영입을 안 했습니다. 대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화천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파크 골프 운동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예. 이런 관광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예.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화천 오시면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예. 밤에 와보세요. 라이트 꺼놓고 파크 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요 인구 유출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돼서도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그 일자리 부분은 우리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농촌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예. 청년 일자리 말씀하시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 그 일자리에 일할 능력이 일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농업 같은 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농업도 외국인 근로자 13만 원 줍니다. 예. 취남을 2만 원 갖고 인건비가 충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금년에도 태국 캄보디아 가서 거기 노동부 장관하고 MO에서 들어옵니다만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든 상업이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구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 다 있으면 나중에 누가 그 일을 할 겁니까? 나중에 먹는 농산물 값 비싸다고 외국에서 수입하면 나중에 유사시는 그 농산물 누가 재배할 겁니까? 예. 지금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장래를 보면서는 그런 노동 정책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최저임금비 농업자 갖고 최저임금비 외국인 근로자 못 써요. 계산이 안 맞는데요.
차라리 땅을 묵이는 게 낫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화천군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농촌 문제 대책에 대해서 좀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두 번째 국민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국민들이 바라는 화천의 미래 모습,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담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래의 화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인구를 늘리는데 좀 더 뭔가 좀 획기적인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좀 더 놀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그래도 인구수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조금 더 북적이는 그런 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이랑 비교되지 않게 좀 더 발전된 화천의 모습. 농업 분야 또 아이들 그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일단은 그래도 학생들이 다니게도 읍내에 살면서 애들 키우기는 좋더라고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열심히 이겨내면서 좋은 미래를 향해서 한번 같이 나아가보자. 노력하면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사시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화천 국민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화이팅! 다들 힘든데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해요. 화이팅! 화천 국민 화이팅! 화천 화이팅! 화천 화이팅! 네, 지역 사랑하는 국민들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잘 봤습니다. 오늘 정리 말씀 들어보죠. 먼저 군수님. 네, 저희가 아침에 화천으로 들어오는 차가 3,000대입니다. 예. 저녁 퇴근 시간에 낚는 차가 3,000대예요. 이 문제는 화천에 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2, 3년 안에 4,200세대가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까 오늘 학생이 말씀하셨잖아요. 힘든 일은 있지만 우리 함께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화천군을 펼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지자체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살고 싶은 도시, 또 이주하고 싶은 도시, 정주성 도시를 추구하는 게 결국 지자체장의 가장 큰 의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화천군이 많은 노력을 한 거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좀 더 글로벌하게, 좀 더 거시적으로, 그 팩트 위주로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기반을 충분히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문순 화천군수,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이승구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천은 산천어 축제로 세계인들을 한 번에 놀라게 하고 또 파격적인 교육복지로 타 지자체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지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전략대 토론회 화천군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